혹시 어머 너 맞구나 오해란. 난 혹시나 했는데 지 얼마만이니? 그렇지 않았으면 스폰서를 거절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네, 스폰서래.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커리어우먼 소영.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나 대학 교수 남편을 둔 소영은 남부를 끝없는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그녀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회의는 어떡하죠? 회의는 2시간 뒤로 미루겠어요. 미안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남편 정민과 열심히 노력하고 또 부부의 사랑도 확인하죠. 어떤 녀석이 나올 건지 우리가 이렇게 애쓴가 알아나 줄까?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회에 참석한 소영은 아이 얘기로 정신없는 동기들을 잠시 피해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여자가 왠지 낯익었던 소영이 다시 화장실로 돌아가죠. 혹시 어머 너 맞구나 오해란. 난 혹시나 했는데 지 얼마만이니? 오랜만에 학교 동창과 마주친 소영이 반가운 마음에 머뭇거리는 혜란을 억지로 동창회에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이곳 분위기에 주눅이 든 혜란이 돌아서죠. 꼭 한번 연락해. 그래, 먼저 갈게. 잘 가. 그리고 며칠 후 바쁜가 봐. 가난한 조각가인 혜란. 동화방입니다. 대로뷰가 벌써 석 달째 밀렸는데요.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던 그녀에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 봐. 당신 건 작품이 아니라 걸레야 걸레. 알아? 걸레란 저런 걸 두고 하는 말이야. 지나친 열등감으로 인한 공격적인 성격으로 그녀에겐 늘 그늘이 지어져 있죠. 어릴 적부터 소영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던 그녀가 갑자기 투자를 요구하자 냉정하게 거절하는 소영. 미안해, 도움을 못 줘서. 아니야, 괜찮아.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언제든지. 잘 가. 하지만 생계 문제로 궁지에 몰린 혜란이 다시 소영과 만나기로 하는데 흉내만 낸다고 다 예술가가 되는 건 아니죠. 당신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천만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소영이 남편과 나누던 자신의 험담을 혜란이 듣고 있었죠. 스폰서래. 가뜩이나 힘겨운 처지에 굽힌 자존심마저 망가뜨린 소영을 혜란은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 좋아. 일단 식구들한테 먼저 인사하고 바로 일 시작하지. 천장 있잖아요. 결국 복수를 결심한 혜란이 소영의 회사에 취직하고 그래. 그럼 나 금방 갔다 올 테니까 네가 대신 좀 해줘. 그래. 빨리 준비하고 나와. 여보세요? 한동안 최선을 다해 그녀의 마음을 사기 위해 노력하죠. 괜찮아?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이건 정말 기대 이상인데? 수고했어. 또 모처럼 가까워진 틈에 소영의 남편과도 처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자, 수고해. 그래, 잘 갔다 와. 소영이 해외 출장을 나간 사이 막 수업 중인 정민의 학교에 불쑥 찾아가 그를 유혹하려 들죠. 어떤 타입 좋아하십니까? 우연을 가장해 찾아온 그녀에게 아무런 감정 없이 저녁 식사를 제안한 정민과 뜻밖의 장소를 택한 혜란. 없거든요. 그래도 이건 오해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왜요? 그는 마지못해 혜란을 집으로 초대하고 음식을 준비하죠. 자, 이제 뭘 도와드릴까요? 식용유 양념이요. 아니 고기 말고.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적극적으로 매력을 어필하는 그녀에게 정민도 어쩔 수 없이 흔들립니다. 이래야 피가 잘 먹는데요. 그렇게 어색한 식사가 끝나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정민은 혜란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그때 이게 제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거 있죠? 집 앞에 가서야 알았어요. 정민이 데려다줄 준비를 하는 동안 혜란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왜
움직이지 말아요. 왜 이래요? 움직이지 말아요. 그저 몸이 원하는 대로.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에 난처해진 정민은 깊은 고민에 빠지죠. 전 사과받을 일 없는데요. 전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잘 됐군요. 우리 만나서 얘기하죠. 나 좀 나갔다 올게. 그 남자 만나러? 같이 갈래? 그럴까? 그날 일 서로 없었던 걸로 하죠. 나한테 미안해할 거 없어요. 쿨하게 돌아서는 그녀를 보며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놀랬죠? 당황하는 정민의 모습을 마치 즐기는 것처럼 한술 더 뜨는 혜란. 상윤 남자 생겼다며? 그거. 그 사람 가정에 있는 남자거든. 뭐? 또 부쩍 혜란과 가까워진 아내를 보며 정민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공교롭게도 정민 씨랑 직업이 똑같아. 어머 당신 왜 그래요? 당신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마음대로 해봐. 게다가 모든 걸 소영에게 고백하길 강요하며 그를 압박해오죠. 난 참을성이 없어요. 그리고 소영이는 내 가까이 있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한편 이번엔 인테리어 공사가 막 끝난 매장을 방문한 소영이 당황할 차례입니다. 지하 매장 바닥을 대리석으로 하신다더니 마루로 바꾸셨다군요. 네? 죄송해요. 뭔가 착오가... 저 말 마음에 들어요. 매장이 한결 세련되고 품이 있어졌어요. 제멋대로 바닥재를 바꾼 혜란에게 화를 내자 오히려 회사를 그만두겠다 말하는 혜란. 뭔데 그래요? 마침 혜란과의 일을 고백하려던 남편과 소영이 회사에서 일을 후회하고 있던 차에 혜란이 찾아오죠. 어쨌든 와줘서 고마워. 용서해 주는 거야? 한동안 술잔을 기울이며 화해를 하던 혜란이 어느덧 만취하고 부부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집에서 재웁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혜란의 계획이었죠. 정민은 부랴부랴 그녀를 끌어내고 무슨 짓이야 이게? 움직이지 말아요. 안 그러면 소리칠 테야. 참다 못한 그가 화를 내고 제압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때 여보! 당신이 본 걸 제가 혼자 쇼한 거야! 제발 문 좀 열어봐. 결국 모든 걸 알아버린 소영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에 들어가죠. 나하고 그 짓 할 때 말이야. 얼마나 정열적이던지. 지난날 엘리베이터에서의 일을 말하며 비아냥거리던 혜란은 애초에 목적이 그녀였다는 걸 이제야 말해줍니다. 게다가 소영이 힘들게 작업한 도안까지 다른 회사에 넘기며 철저한 복수를 계획했죠. 그렇게 고통스러운 며칠이 흐르고 소영은 작심한 듯 혜란에게 찾아갑니다. 넌 쓰레기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넌 어쩔 수 없는 쓰레기 인생이야. 알아? 천박한 년. 자신의 잘못은 아랑곳 않고 소영의 비난을 참지 못한 혜란이 그녀를 공격하죠. 결국 두 사람 모두 심각한 부상을 당한 채 병원에 실려오고 그런 와중에 각각 임신한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다투던 와중에 아이를 잃은 혜란은 끝내 정신병원에 갇히죠. 어느덧 만삭이 된 소영은 모든 걸 잊기 위해 애를 쓰며 지냅니다. 그러나 간호사를 살해하고 병원을 탈출한 혜란이 끔찍한 모습으로 찾아와 그녀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그녀의 행복을 파괴하고 스스로의 삶도 파괴하죠.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때마침 찾아온 남편에게 가까스로 구출된 소영은 다행스럽게도 아이를 출산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이 작품은 90년대 트렌드였던 사이코 집착물을 표방한 전형적인 스릴러죠. 인격장애를 가진 캐릭터가 단란한 한 가정을 파괴하고 스스로 자멸하는 조금은 진부한 소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에선 보기 드문 사이코 스릴러로 꽤 파격적인 작품이었죠. 혜란이라는 캐릭터는 앞서 소개해드린 영화
위험한 정사의 알렉스와도 매우 흡사한데요. 단지 목표물이 달랐을 뿐 인격적 결함을 가진 캐릭터가 복수에 집착하고 또 상대의 저항엔 광적인 집착을 보이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집착과 일상이 무너지는 공포도 안겨주죠. 어두운 성장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가장 가까운 친구의 행복을 짓밟고 가정을 파괴하는 자극적인 캐릭터입니다. 비교적 잘 감추고 있을 뿐 실제로도 그러한 캐릭터는 반드시 존재하죠. 험담과 파괴적 열등감만 존재하는 가장 나쁜 관계. 영화 손톱이었습니다.